보수 우파가 항상 직결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는 이유. 좌파 진영에는 오랜 시간 스피커들이 존재해왔고 그 스피커들이 만든 방송과 영상으로 좌파 지지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항상 하나로 집결하였다. 그렇다면 보수 우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선거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부족하고 오직 당권과 의원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60에서 70세대가 보수 우파 성향이라면 40에서 50세대는 극좌파 성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20에서 30세대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그들에게 보수의 진정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지난 총선을 이야기해보자. 총선 전 야당은 200석을 공공연히 말해왔고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걸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좌파 진영의 정치인, 평론가, 스피커들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외교는 문 정권보다는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국힘은 리더의 부재로 인하여 정치 신인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등판시킨 것이었다. 그가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보며 만들어진 팬덤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은 분명 양날의 검이었다.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 그들은 왜 한동훈을 선택했을까? 대박을 터뜨려주길 바랬을 것이다. 물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공천 중 많은 실수를 한 것이 사실이다. 보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을 중도표를 끌어오겠다고 받아주었고 민주당스러운 비례후보까지 만든 것이 그의 잘못된 선택일 것이다. 이로 인한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말 한동훈만의 책임일까? 총선 전 이미 윤 대통령은 총선을 말아먹을 여러 가지 똥볼을 차고 있었다. 민심을 읽지 못한 대파 발언, 의사 증언을 밀어붙이다가 총선 후 의사수를 수정한 제의를 한 것도 사실이다. 이 종섭 이슈도 있었다.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고집불통으로 보인 것이다. 총선 후 국힘은 개헌 저지가 가능한 의석수만 겨우 지켜내었다. 총선 후 보수 진영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듣기 거북할 정도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총선에 대한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 그럼 정부와 국힘 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 총선이 닭이 오기 전 오랜 시간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흔들며 재판을 지연하고 죄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 입법부를 고수해왔다. 정부, 여당은 그 많은 시간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지내온 것인가? 민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여러 말 안 되는 똥볼을 찾을 때 어떤 준비를 한 것인가? 망해가는 정당의 팬덤이 생긴 장관을 보내면서 승리하기를 바란 것인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에게 내준 여당은 원인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그들의 목소리 될 스피커들을 만들었어야 한다. 그저 코인 흡수에 바쁜 보수 유튜버들이 아닌 정당의 비전과 방향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스피커를 만들지 못했다. 보수 지지자들도 각자 여러 유튜버들을 시청하며 흩어지게 된 것이다. 총선은 이미 끝났고 이 제108석으로 어떻게 정부와 협력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물러나며 모든 건 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의 잘못이라는 말을 단 한마디로 했는가?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입법부와 순조롭게 협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똥볼은 이런 반구에 언급조차 없었다. 보수의 스피커라는 사람들을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의 방송에는 그들과 같은 지지자들이 모여 아직도 비난을 쏟아내며 서로 비난을 하고 있다. 총선은 정당이 하는 것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을 계기로 더욱 정치와 보수에 대한 역사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윤 대통령도 이제는 고위관료의 고집스러움보다는 국민의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가부 폐지는 왜 안 하시는 건가요? 그 공약 때문에 20에서 30세대가 과거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물가는 현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타 나라들의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모든 에너지와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방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정부의 무능으로 치부하고 스피커들과 의원들이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권에 비하여 외교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국의 방산, 반도체 산업이 문 정권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의 결과지를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낼 게 아니라 패배 원인과 보수가 바꿔야 할 것,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여러 방향과 그것을 전달하는 진정한 스피커를 발굴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